배고플 때 장을 보지 말자. 소년 출세는 독이다. 시계 탓이 아닐 수도 있다. 가격을 기준 삼지 말자. 남을 신경 쓰지 말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또 입문하시려는 분들에게 필요한 5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정작 저도 실천을 못하고 있는 이상적인 얘기들인데다가 고작 손목시계를 주제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과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 배고플 때 장을 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배고픈데 이마트를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돈가스도 사고 스파게티도 사고 뭐 냉동 피자도 하나 사놔야 될 것 같잖아요. 배고프니까 지금. 그래서 원래 같으면은 사지 않을 걸 사게 됩니다. 모든 소비가 마찬가지죠. 시계도 그렇고. 내가 갑자기 다이버가 사고 싶어. 다이버가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러면 성급하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저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드레스워치가 없으면은 허전해요. 그래서 그걸 채우려고 성급한 결정을 많이 내려봤습니다. 그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걸 산 건데도 막 마음에 쏙 들지 않고 또 그 결과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애매해요. 한 번씩 팔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결국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죠. 이쁘게.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올립니다. 중고나라에. 결론은 나 이거 사야 돼. 채워야 돼. 라는 굶주린 마음으로 시계를 사는 실수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옛말에 소년 출세는 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시계 사는 거 가지고 이런 거에 빗대니까 좀 가소롭긴 한데 물건을 사는 것도 똑같다고 봅니다. 저렴한 시계부터 많이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일찍이 대단히 잘 되면 쉽게 만족을 못하고 또 하락이 와도 잘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너무 좋은 시계만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 그 재미를, 그 가치를 온전히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카시오 시계를 차다가 세이코의 오토매틱 시계를 처음 샀을 때는 굉장히 신기하고 기쁠 것이고, 그러다가 론진의 고급스러운 수동 시계를 하나 장만한다면 무엇도 부럽지 않은 그런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카시오 시계의 매력까지도 또 온전히 알고 기억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계신 분이 돈이 많든 적든 서브마리너나 문어치 같은 고가 시계, 물론 좋은 시계지만 남들이 좋다고 해서 이유도 모르고 턱턱 사지 말고 저렴한 시계부터 차근차근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민감한 얘기일 수 있어요. 혹자는 처음 시계 입문할 때 이 정도 이상급의 시계를 사고 끝내라, 괜한 수업료 낭비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데, 같은 시계를 사서 같은 결과물을 손목에 올리고 다니더라도 그 시계를 내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향유하느냐에 따라 즐거움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무의식은 의식의 영역보다 훨씬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핵심이 아닌 것이 사실은 핵심을 지배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시계 하나를 놓고 봤을 때도 그 밖의 것들이 주는 영향이 오히려 더 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시계도 기분 좋은 날 보는 거랑 그렇지 않은 날에 보는 거랑 다르게 느껴집니다. 내 시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꼭 시계 탓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봄직하죠. 그래서 다른 부분을 바꿔보는 게, 환기를 해보는 게 간접적인 접근 같지만 사실은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양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가격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로 시계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착한 척 하는 게 아니고요. 비싼 시계는 좋습니다. 저렴한 시계보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비싸게 팔리죠. 물건에 대한 욕심, 무력, 좋습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죠. 그런데 100 위엔 1000이 있고 1000 위에는 만이 있습니다. 끝도 없어요. 가격이 내가 시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나는 항상 아쉬운 시계를 차는 겁니다. 내가 재벌이 아닌 이상이야. 반면 이 시계는 나와 어울려. 스토리가 마음에 들어. 뭐 디자인이 딱 내가 찾던 그거야. 이런 건 비교 대상이 없죠. 제이콥앤코의 뭐 천체 운동을 표현한 몇 억짜리 시계, 이런 걸 들고 와도 나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부럽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만족감을 찾는 것이 건강할 것 같고요. 비싼 시계니까, 찻값을 내 손목 위에 올려놨으니까 그래서 기쁘다? 글쎄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것에는 다 한때가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자기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시계를 살 때 외부 반응을 신경 쓰지 않을 순 없어요. 손목시계라는 물건 자체가 상당히 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계를 알아보고 뭘 살까, 뭘 팔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그 모든 과정이 결국에는 남을 신경 쓰지 않고 내 만족을 찾아가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생각은 더 공고하게 만들 수 있는데 남의 생각은 내 통제 범위 밖에서 계속해서 변합니다. 뭘 기준으로 삼는 게 맞는 걸까요? 저도 시계를 샀다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게 더 안 예뻐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판매까지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많이 해봤어요.
지금도 그럴 겁니다. 영향 당연히 받죠. 그런데 세상에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저도 여러분도 다 엄청 별나요. 이 사람 저 사람 만족시키면서 나까지 만족하는 시계는 드물죠. 그건 오히려 무난하고 매력 없는 시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만족 말고는 전혀 쓸모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끝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배고플 때 장을 보지 말자. 소년 출세는 독이다. 시계 탓이 아닐 수도 있다. 가격을 기준 삼지 말자. 남을 신경 쓰지 말자. 이게 제가 하고 싶던 말들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와닿으시고 도움될 수 있는 말이 있었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 시계 살 때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면서 사진 않습니다. 다음 영상 또 열심히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시계 생활 하시길.